라디오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강의가 진행되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프로퍼티 데미지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죠. 네, 자동차 그 사고가 나게 되면 처음에 저희들이 배웠던 거는 이제 그 기둥을 세워주는 보험 관계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를 해봤고요. 네. 그 뒤로는 사고가 나면 뭐 자동차가 깨지죠. 그죠? 그래서 그 자동차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거기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주변에는 어떤 법리들이 적용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슈런스로도 적용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거기하고 관련해서 보험회사에서 어디까지 자동차를 고쳐줘야 될 책임이 있는가, 또 렌트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제반 사정들을 알아봤고요. 예. 자동차가 이렇게 깨지면 사람 몸도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작게는 이제 자동차가 사고가 이렇게 싹 나면 운동 에너지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몸이 약하기 때문에 소프트 티슈 인저리라고 이렇게 통상 이야기를 하는,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뭐 피가 나진 않았지만 신경계통이 이렇게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소프트 티슈 인저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런 부분은 작게 이제 작은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크게는 뭐 유리창이나 뭐 이렇게 핸들에 머리를 찧어서, 아니면 뒤에서 안전벨트 안 하고 있다가 뭐 그냥 앞으로 날아가서 유리창에 그냥 머리를 박는다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심한 경우에는 목뼈가 부러지신 분도 제가 봤고요. 예. 네, 뭐 간에서 피가 나신 분도 어. 진짜 생명의 위급을, 아니 1분, 2분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생명을 구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크게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뭐 크든 작든 반드시 그 퍼스널 인저리가 인신 상해가 신체 상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크게는 자동차가 깨진 부분, 망가진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몸이 아파서 다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된다. 예. 그래서 전자는 알아봤고 이번 시간부터는 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퍼스널 그 인저리에 대해서 네. 오늘은 알아보는 네. 시간이네요. 네,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달리시다 보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계속 PI 어토니라고 해가지고 광고판 이렇게 계속들 보이시죠? 네. 그게 이렇게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해주겠다라고 광고하는 변호사들 그 광고 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를 Personal Injury Attorney라고 해요. 아, PI. 그래서 줄여서 PI군요. 네, 그래서 줄여서 PI입니다. 네. 근데 저도 그 변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자, 이런 퍼스널 인저리에도 종류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다치면,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상대방이 고의가 없는 이상은, 또 이제 뭐 술 먹고 이렇게 과실을 범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술 먹고 운전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네. 근데 형사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민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딱 나서 사람 몸이 다치면 첫 번째로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내 몸이 아프잖아요. 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아픈 부분 페인 앤 서퍼링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얼마를 청구할 건가? 네. 그다음에 더해서 치료비. 예. 또 그거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난 이코노믹 데미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치료하는 중에 아팠고 또 이렇게 스카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 여성분들 얼굴에 만약에 흉터가 남으면. 그 흉터라도 남아보세요. 네, 흉터라도 남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흉터를 어떻게 우리가 보상 책임을 물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도 크게 걸려요. 그러네요. 네. 이게 다친 거를 치료하는 것 외에도 그 이후에 그것 그렇죠. 때문에 내가 이제 돈을 벌지 못했다든지 일을 네. 못 나갔다든지 뭐 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네네. 있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 이제 페인 앤 서퍼링하고 그다음에 흉터가 남는 걸 디스피게먼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뭐 흉터만 남는 게 아니라 뭐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디스피게먼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네. 문제가 하나 걸리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코노믹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죠?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때로 보면은 하이웨이를 완전히 다 통제를 하고 네. 그리고 뭐 메디컬 헬리콥터가 차는 너무 많이 이제 막혀서 도저히 안 되니까 헬리콥터가 착륙해가지고 환자 픽업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네, 거죠. 위급한 상황인데 위급한 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헬리콥터가 그러네요. 떴으면. 네, 그런 경우 여러 번 있었어요. 예. 네, 그 메디컬 헬리콥터 뜨고 그리고 너무 다급한 상황이라 서저리를 여러 번 받고 그다음에 네. 오랫동안 입원을 하면 메디컬 빌이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네,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게 전부 다 이코노믹 데미지예요.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입원해 있고 닥터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당신 절대 일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예.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아니면은 목을 다쳤기 때문에 어깨를 다쳤기 때문에 무거운 거 어느 정도 무거운 건 들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오더를 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만큼 일을 못 하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로스 오브 인컴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손가락 이야기했는데 뭐 몸이 너무 많이 다쳐서 그 앞으로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돼요. 뭐 몇 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future earning capacity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 뭐 그 거기에는 이제 뭐 다 다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능력이 뭐 고학력자, 네 아니면 뭐 사이언티스트인데 뭐 손가락이 잘못됐어 이런 경우에는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보면서 그죠? 예. 네. 그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어떤 기능이 저하돼서 앞으로도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 못하고 돈을 못 번다. 그 부분도 그렇죠. 보상을 받을 네,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다시 또 언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보험 회사가 책임져주는 맥스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외에 그러니까는 배상 금액이나 아니면은 보험료금이니까는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면 그거는 개인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낸 사람이 뭐 별로 보험도 시시한 거 들었고 아니면 보험도 없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논의 말씀드리지만 본인을 또 가족들을 평소에 충분히 보호하고 다녀라 이런 말씀 오늘 다시 또 드리고 싶어요. 예.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네. 예. 사고를 상대방이 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게 되거나 아예 보험이 없는 경우. 네, 그렇죠. 보험회사에서는 맥스로 무한대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 보험 가입자랑 약정된 금액만 주면은 그 면피해요. 예.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더 이상 해야 책임을 되나요? 묻지는 못해요. 그 보험회사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고를 낸 개인적인 상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개인적인 상대의 재정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예. 만약에 개인의 재정이 어느 정도 되면 민사 소송으로 그렇죠.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충분히 갈 있는 수 있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중산층 뭐 집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집은 나중에 뭐 뱅크럽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못하지만 재산이 상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주식 투자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충분히 개랩 할 수 있죠. 추적해서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걸 만한데 네. 돈이 그렇지 없는 않고 경우는 근데 이제 그 벌어서 생활비로 다 나가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뭐 가져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예. 네. 그래서 평소에 자기 가족을 멀티레이어로 보호를 해라.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방이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변변치 않은 경우에는 내 가족들을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그 현대 사회는 보험 사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따로 들어야 돼요. 네. 네, 일정 정도의 그 내가 재산 정도가 있고 그리고 그거 한 달에 한 뭐 100불 뭐 뭐래가 그럴까 조금 더 많을 수는 있는데 그거 없어도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예. 평소에 확인하시는 게 이런 비상 상황에 내 예.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상대 가해자가 보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렇죠. 돈도 없는 경우 그렇죠. 그럴 때는 나의 보험으로 커버를 해서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게 상대방에게만 기댈 수가 없잖아요. 예. 결국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병원에서나 이런 데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청구서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나에게 날라와요.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날라와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일차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네. 상대방에게 나는 나에게 날아온 그
비를 그 보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청구서를 상대방에게 제시를 해서 나는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고요. 네. 민사상의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권한이 주어지는 거지 행사 안 하면 그것도 꽝이잖아요. 네.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행사해봤자 의미가 없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사해봤자 의미가 없는 경우 네, 말씀. 상대방에게서 나올 돈이 네, 없으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는 이미 빌이 쌓여져 네. 가고 있고 그 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메디컬 헬리콥터 타고 갔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손 봉합 수술, 손가락 봉합 수술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서저리 검사 다 해보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 병원비리 30만 불 나왔다 가능해요. 네. 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네요. 네, 이런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걸 내가 다 평소에. 보상을 못 받는 그 네, 어마어마한.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자들이 통상 3만 불에서 5만 불, 10만 불이잖아요. 네. 그거 맥스로 그거 주면은 끝나요. 난 이게 다예요 하고 예. 다 주면 더 이상 뭐라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 시간에 처음에 시작을 했던 그 보험하고 관계된 그런 법리들이 이런 데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피해자라고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닐 아니다. 수도 있다. 네, 아닐 수도 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요한 포인트를 네, 짚어주시네요. 뭐 진행자께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족들 이렇게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지 평소에 이렇게 그 위기 대응을 해놓으시면 예, 위기 상황에서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런 게 역할을 해요. 그렇죠.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사고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사실 네. 팬데믹도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살면서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뭐 저도 오늘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모두 그런 그러니까 그 우리 운명의 이기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에요. 편하기도 하지만 그게 나에게 치명타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더라.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제가 기억나는 게 김원영 변호사님께서 항상 이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 강조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폴리시 가운데 UM 꼭 확인해 봐라. 그렇죠. 네, PIP도 말씀드렸고. PIP 꼭 확인해 봐라. 네,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자동차 사고하고 관련해서만 말씀드렸고요. 네, 헬스 인슈런스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뭐 그거는 들은 게 좋은데 너무 비싸지면 헬스 인슈런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보험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유사 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예, 상해보험, 생명보험 뭐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들어놓으시는 게 가족들을 위해서는 베스트가 아닌가. 특히 가장들은 반드시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브레드 오너라고 하죠. 네. 집에다 빵을 벌어다 준 사람, 수입을 가져다 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만큼 그 집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만약에 내 아내면 내 아내를 위해서 2번, 3번의 그 멀티레이어로 여러 층으로 보호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PI를 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로스 오브 인컴도 반드시 중요한데 네. 일을 못 하시는 부분 이런 것도 반드시 청구가 가능하니까 예, 인플로이어랑 반드시 확인이 평상시에 돼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로스 오브 인컴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그만큼 사람. 세금을 계속해서 잘 내셨어야 된다는 네, 거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그만큼 가게 문을 닫았으면 그 벌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 다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평소에 세금 보고를 안 하시면 예. 받을 수가 없더라. 그렇죠. 세금 보고한 것과 비교해서 네, 그 그렇죠. 금액이 도출이 네,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퍼스널 인주리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제 몸에 어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필요한 치료비도 들어가지만 네, 그 이후에 어떤 몸의 데미지로 인해서 네. 앞으로 못 벌 것, 돈을 네, 못 그렇죠. 버는 상황도 네, 들어가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 일을 못해서 로스가 난 것도 네. 들어간다. 근데 또 재밌게 이야기 드리면 로스 오브 컨소시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 이게 부부관계를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아, 정신적인 손해 이런 것도 좀. 상당히 다양하네요. 자, 그 이야기는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